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시고 기사 같이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뉴스나 경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시그널 서울경제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당 96억 최고가 사우스 스프링스 CC 센트로이드 P에 팔린다. 요즘 골프장이 엄청 인기라고 하죠. 골프장에 사고 파는 것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BGF 리테일이 골프장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09년 문을 연 골프장으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2016년 보강그룹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 이후 BGF는 1,000억 원 중반대의 금액을 들여 이를 해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미국의 유명 골프 디자이너인 짐 파지오가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 1,000억 중반대를 들여서 1,530억에 판매했네요.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진 않았네요. 네, 홀당 96억이라고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강수의 DH 요기요 판다.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요. 배달의 민족 60%, 요기요 30%, 쿠팡이츠 6%, 위메프 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DH는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DH는 독일 회사인데요. DH는 자회사 DHK를 통해 요기요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우아한 형제들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이사를 굽히지 않아 이날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에 내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요기요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DH와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입니다. 요기요는 누가 인수하게 될까요?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제 끝낸 영국, 터키와 곧 FTA 서명한다고 합니다. 영국과 터키 간 교육 규모가요. 지난해 기준 27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협정은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5번째 규모입니다. 영국이 내년 1월 1일 EU와 완전 결별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새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62개국이라고 하네요. 효성에 관한 기사입니다. 수도권에 1조 들여 데이터 센터 만든다. 한지영 기자가 취재했네요.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 효성중공업 사전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인데요. 효성중공업은 100% 자회사였던 에브리쇼는 지난 8월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1,200억, 주로 데이터 통신 분야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벤처 투자사 ST텔레미디어는 효성보다 많은 1,900억을 오는 2025년까지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에브리쇼 지분 구성도 효성중공업 40%, ST텔레미디어 60%로 바뀌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효성이 글로벌 IT 업체들을 데이터 센터 고객사로 유치하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전략도 있군요. 데이터 센터 잘 될 것 같습니다. 효성 화이팅! 다음 기사는 항동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중국에서 기업 결합 무조건 승인 받았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으면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2개를 다 운영하게 됩니다. 중국이 일단 승인했는데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의
심사에 충실히 임해 기업 결합 심사를 원만히 끝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컨텐츠 끌고, 광고 커머스 핀테트 밀고, 포털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택트 후풍 탔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라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 딱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아니죠, 바이두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3번째로 유일하게 검색 엔진을 보유한 나라라고 하네요. 네이버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액은요, 1, 2, 3, 4분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조 7천억, 1조 9천억, 1조 3천억, 1조 4천억 이렇게 됐고요. 영업이익은요, 2,200억, 2,300억, 2,900억, 3천억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죠. 매출은 좀 줄어들었네요. 카카오 말씀드릴게요. 8,600억, 9,500억, 1조 1천억, 1조 2천억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800억 영업이익입니다. 800억, 9,970억, 1,200억, 1,431억. 네,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두 회사의 주주들은 참 좋겠어요. 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은 물론 식사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두 회사 모두 커머스 영역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네이버는 올해 포털 검색에서 쇼핑 광고 노출에서 구매 결정에서 주문 및 결제에서 배송 확인 등 쇼핑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체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락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락인 효과는 네이버에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올 3, 4분기 쇼핑 검색 광고, 스마트 스토어, 중개 수수료, 플러그 멤버십 등을 포괄하는 커머스 부분에서 매출액 2,8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성장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지난 3분기 기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수는 38만 명에 달한다. 또 일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물류망을 보유한 CJ 대한통운 지분 7.85%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CJ그룹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 화이팅! 다음 기사는요, 문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파식적 헨리 조지. 네, 헨리 조지는 위대한 사상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1879년에 그가 펴낸 진보와 빈곤은 당대에 300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부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형태로 옮겨지고 있고, 이런 불로소득의 집중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조지는 빈곤의 해결책으로 토지 가치세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금은 가능한 한 생산에 부담을 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과세의 첫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생산 주체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과세는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군요. 네, 어제 트럼프가 부양안에 서명 안 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백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끝 접은 트럼프 결국 부양안 서명했다고 합니다. 네, 잘 됐네요. 2조 4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통과됐습니다. 정현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도 B2 열풍, 신용융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기사에서 신용융자를 활용해 증시에 자금을 투입한 개인 투자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브루스 번스워스는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2만 3천 달러를 테슬라 주식 옵션 거래에 투입해 2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후 그는 추가로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빚을 졌습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50대 개인 투자자 마리 로버츠도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퇴직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산 뒤 올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신용융자를 옵션 거래도 시작했다면서 테슬라 주식 매입이 삶을 바꿔놓았다고 월스트리트는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열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경계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하늘길 빗장 걸어당기는 세계, 내년도 가시밭길 어떻게 걸어갈까요? 국제항공운송협회, 한국교통연구원 등도 최근 연구에서 항공 수요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오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소 1, 2년간은 올해와 같은 버티기가 필요한 셈이죠.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만든 타다도 나왔다. 내년 모빌리티 전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타다는 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느 기업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볼게요. 모빌리티 기업 택시 사업 편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짐 모빌리티 IM 출시 2020년 11월 대형 승합 택시입니다. 운영 대수 1,500대. 타다 라이트 시작했죠. 운영 대수 1,000대. 카카오 모빌리티 2019년 7월 중형 택시입니다. 13,000대. 우버 택시 내년에 시작되고요. 중형 택시 579대입니다. 마카롱 택시 KS 모빌리티죠. 2019년 9월에 중형 택시 16,600대입니다. 저는 마카롱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택시를 이용하나요? 확실히 가맹 택시가 좋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친절하죠. 자,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슈퍼마리오 입은 LF 챔피온 의류 아시죠? 완판 행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 수가 없네요. 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지업계 3분기 실적인데요. 코로나로 엇갈린 풍경, 백판지 웃고 인쇄용지 울었다. 인쇄용지 하는 깨끗한 나라 한창제지는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7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쇄 특수용지, 무림페이퍼 한솔조지는요. 한솔제지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하락하고 한솔제지는 34%나 하락했어요. 산업용지, 골판지, 아시아제지는 58% 하락했고요. 테린페이퍼 37% 하락했고 신대양제지 53%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지업계 투자 잘해야겠네요. 나주석 기자가 취재했어요. 원더우먼 1984 개봉 첫 주말 북미서만 180억 원 흥행했다고 합니다. 흥행 성공하나요? 극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흥행이 확인됐는데요. 워너브라스는 극장하고 온라인에서 동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HBO 맥스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원더우먼 1984를 시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더우먼 1984가 HBO 맥스 구독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BO 맥스는 한 달에 $15라는 비용으로 인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구독자를 늘리는 속도가 더뎠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컨텐츠를 통해 반전의 틀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원더우먼 1984의 성공에 힘입어 3편 제작도 확정을 지었는데요. 원더우먼 3편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패티 젠킨스 감독이 연출하고 겔 가돈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더우먼 1984 정말 보고 싶어지네요. 김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랫폼 경제 막는 규제 3 이게 적폐란 얘기인가요? 제가 한자는 잘 모릅니다. 3악인가요? 적이네요. 죄송합니다. 3적. 자, 적이 3개 있는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둘째 적은 과다한 규제 비용의 소모다. 직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중기부, 지자체 등 적게는 5개, 많게는 10여 개에 달하는 정보부처를 상대하며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 서비스가 규제에 반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기존 전통적 서비스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입증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하는 규제와 관할부처는 계속 증가한다. 특히 과다한 규제 비용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계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네이버 카카오는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할 만하나 직원 수 수십 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그러한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은 취약한 지위일 수밖에 없다. 네,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부서는 정보부처는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5개, 10개를 다 상대합니까? 이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로 넘어왔죠? 차 램프 사업 2천억 투자 유치, LG 전기차 R&D 속도 낸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LG죠. 계속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LG전자는요,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차량용 스타일러, UX, UI 등을 하고 있고요. 등등 계속하고 ZKW가 인상 깊네요. 프리미엄 전후면 램프 하는 회사가 이번에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1조 원을 투입해 2018년 인수한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업체 ZKW가 최근 2천억 원 규모의 내부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JKW는 특히 이 자금을 자동차 전장 사업 등을 위한 정구 개발에 쓸 전망인데요. 내년에 LG전자와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범위를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JKW가 ZKW와 전기차에 특화된 제품 생산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LG전자 마그나 ZKW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차세대 전기차 등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네, 굉장합니다. LG 화이팅! 네, 어떤 기사일까요? 또다시 LG에 관한 기사인데요. LG전자 대박 호재 미스터리. 외국인은 어찌 알고 미리 샀을까? 12월 LG전자 투자 주체별 순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1291억 원이나 산 걸 알 수 있죠. 개인은 1700억 원 팔았네요. 어떻게 알고 샀을까요? 7월에서 11월 LG전자 투자 주체별 순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샀던 걸 볼 수 있죠. 2천억, 1600억, 454억, 1425, 111억. 반면 개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었네요. 개인은 그래도 11월까지는 좀 사고 있었네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12월 들어 LG전자 마그나 합작법인 호재 발표 전일까지 LG전자 주식을 1291억 원어치 순수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 가운데 최대 순매수자가 됐습니다. 외국인은 LG전자 우도 5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최대 순매수자였습니다. 12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대박 호재를 미리 알고 LG전자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게 아닌가 의문을 불어일으킵니다. 게다가 23일 금융감독원 공시가 나오기 전 외국계 통신사에서 관련 뉴스를 먼저 보도한 점도 이러한 의문을 품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미국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공시가 나오기 전 유로 채널인 단말기를 통해 관련 뉴스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7월부터 줄곧 LG전자를 대량 순매수했다는 사실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게 합니다. 강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제 사업만 해라잉. 엔트그룹 시진핑에게 밉보였다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네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금융당국은 엔트그룹 임원들을 불러다가 질타를 쏟아냈다고 하네요. 인민은행을 비롯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NT의 기본 뿌리인 결제 서비스만 남기고 대출, 보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정리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리스크 정말 크네요.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어요. 내년 테슬라 위기 온다. 웰스파고의 경고라고 합니다. 네,
머스크의 표정이 참 웃기네요.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악동의 이미지 같기도 하고요. CNBC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웰스파고 증권의 크리스 하비 애널리스트는 2021년 10가지 예측 목록을 내놓았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테슬라가 제2의 아메리칸 온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온라인은요, 19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을 이끌었던 미국 최대 인터넷 회사입니다. 시장을 뒤흔들 기술을 갖고 있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1998년 12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적 진보를 따라가는 데 실패하면서 AOL은 빠르게 주저앉았다. 하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AOL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자, 잇따라 나오는 테슬라 매도 의견. 여러분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으십니까? 안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선 막판 뒷심 타고 내년 반등. 그래도 불안한 이유는? 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요,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요 130에서 지금 126까지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도요, 글로벌 환경 규제와 이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해운조선업 2021년 전망 보고서는 유럽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22년 시행 계획으로 통과되며 선박 환경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노후선들의 교체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노후선 교체 물량이 한국 조선소로 본격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선소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김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 사업 확장, 하나솔루션, 미국 고압 탱크, 기업 시마론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그런 탱크 이미지인 것 같고요. 잠깐 보시고, 국내에선 부산 소재 태광후 지킨을 통해 수소 기반 드론과 승용차, 상용차에 적용되는 탱크를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시마론을 통해 대형 수소 운송용 트레일러와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를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또 시마론이 보유한 항공우주용 탱크 기술을 활용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항공우주, 선박용 액화 가스 탱크 분야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류듀영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대표는 이번 인수로 탱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고압 탱크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나솔루션 화이팅입니다.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반려동물 용품 팔아 현대차 시총 추월한 미국의 펫케어 테카콘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 페카콘 추이라는 기업인데요. 올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1조 9,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인데요. 회사는 4분기 매출이 이보다 많은 2조 1,3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반려동물 용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반려동물 용품 이 정도로 핫한지는 몰랐습니다. 황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기업 타깃 다시 기승 부리는 특허 괴물.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OLED, 폴더블 스마트폰 등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 시장이 커진 영향으로 MPE는요, 특허를 사들여서 이런 기업들을 공격하는 회사입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활용한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다양한 특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데요. 2015년 이후 소송 지역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전략을 재정비한 MPE들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소송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변리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죠. 도전해 보시죠.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 비판한 마인의 집요한 응징. 엔트그룹 사실상 해체. 자, 엔트그룹 현황을 한번 볼게요. 알리페이 회원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 명입니다. 알리페이 사용
상점은요 8천만 개고요. 알리페이 연간 거래액은 118조 원 위안, 핀테크 고객은요 7억 명입니다. 합작 금융회사가 2천 개고요. 총 운용재산 4조 위안, 소액대출 금융 2조 위안입니다. 엔트그룹 매출 구성 볼게요. 금융업 63.3%, 자산운용 40%, 소액대출 15%, 보험 8%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제 서비스 35%인데요. 결제 서비스 35%만 놔두고 나머진 다 해체하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10억 명 회원이면 정말 정부가 두려울 말도 하네요. 엄청나네요.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라리 카지노에 가라. 투자 경고음 커지는 테슬라입니다. 합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송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강모의 뉴 LG 3대 키워드. 경영 애자일, 조직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LG 계열사 영업이익 볼게요. LG전자 2조 4천억에서 3조 2천억까지 늘어나는군요. LG화학 8,900억에서 2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군요.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LG생활건강 1조 1,700억 원에서 1조 2,200원까지 올라가네요. 이번 12월에 배터리 자회사 에너지솔루션 안정화 할 거고요. 출범했죠. 5월에 LG 상사, LG 하우시스 등 5개 회사 분할해서 LG 신설지주 설립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7월에 LG전자와 마그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장법인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가칭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네요.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글로벌 진격, V라이브 1억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V라이브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1억 클럽 서비스는 모두 6개나 되는데요. 이용자 수만 단순합해도 10억 명이 넘는 거대 고객군입니다. 이용자 1억 명을 넘어선 인터넷 서비스를 6개 이상 보유한 기업은 국내에서 네이버가 처음입니다. 게임 외 분야에서 2개 이상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도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는 게임 업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글로벌 6억 다운로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정말 대단하네요. 구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핏 AI로 사이즈 맞는 신발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25억 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펄핏 검색해 볼까요? 노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가 멘토로 뛰자 나에게 단 식품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GS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GS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넥스트 푸디콘이라고 합니다. 식품 스타트업 선정해서 2천만 원 지원하고 12주간 멘토링 해주고요. 신상품 공동 기획해 GS 리테일, GS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요. 도전해볼만 하죠. 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세 시스템, 자율차 다음은 우주에 베팅한다고 합니다. 유망주로 떠오른 하나 시스템인데요. 28일 하나 시스템은 1,750원 급등한 17,15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인공위성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덕입니다. 실제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는데요. 지난 24일에는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벤처기업 카이메타에 33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지나 해상 등에서도 위성통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화나 인수합병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풍 낙엽 중국 기술주 어찌하오리까.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은 28일 8% 하락했어요. 24일 이후로 15%나 떨어졌어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알리건강도 22%나 떨어졌어요. 이외에 메이탄 9%, 텐센트홀딩스 9%, JD닷컴 5% 등 같은 기간 줄줄이 하락하고 있네요.
어떡하죠? 중국의 정치 리스크 어찌합니까? 이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경제죠. LG그룹 차 부품 매출 11조 탑 10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네, LG그룹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100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LG 계열사들의 전장 배터리 사업은 15위에 해당하는데요. 독일 로버트 보쉬, 콘티넨탈, ZF, 일본 덴소,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한국 현대모비스를 잇는 글로벌 부품사라는 이야기입니다. LG는 VS 사업본부 7조 원 이상, LG화학 10조 원 이상을 비롯해 각 계열사 내년 자동차 부품 실적 목표가 현실화하면 매출이 20조 원 이상의 글로벌 10위 안쪽 부품사로 도약합니다. 특히 LG전자가 24일 마그나와 1조 원대 합작사 설립 계약을 맺어 차세대 EV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면서 LG는 미래차 파워트레인까지 선점하게 됐습니다. LG 내년엔 더 기대되네요. 이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기요 인수 땐 단숨에 업계 2위.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요기요를 이제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나 의지가 있고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는 요기요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유통 관련 대기업 등이 거론된다. 일단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또 있는데요. 이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도 후보로 꼽힌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부에서 인수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요기요 인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이 대부분인데요. 소상공인과의 마찰 부담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집중 인수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시총 1위 마오타이 정부의 15조 원 지분 뜯겼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정치 리스크 자꾸 나오는데요. 차이시는 기주 마오타이가 구이저우성을 재정 지원하는 형국이라며 이번 지분 무산 이전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주 마오타이는 지난 9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구이저우성 고속도로 관리 기업인 구이저우 익스프레스 그룹 회사채 150억 위안을 매입하겠다고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서울시에 지분 뜯기는 격이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이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3조 매출이 16조로 LG 차 부품 명가로 퀀텀 점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차 부품사 순위 한번 보실까요? 1위 로버트 보쉬, 아까 5위까지 말씀드렸고요. 6위 아이신, 7위 현대모비스인데요. 지금 LG가 15위 정도로 추산됩니다. 내년에는 10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LG전자는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요? 구광모 현 LG 회장은 과감한 인수합병 베팅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 성장폼을 키웠다. LG전자 주식회사 LG는 2018년 오스트리아 프리미엄 차량 조명기업 ZKW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다. 현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LG는 1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광모 회장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듯하다. LG의 경우 아직 역량이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에 LG의 인수합병 기대해봅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했습니다. 화나가 인수한 미국 수소 탱크 회사 알고 보니 어떤 회사였을까요? 네, 톰 딜레이는 라는 회사 인수인데요. 23년 동안 항공 소재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우주선용 고압 탱크 특허를 비롯해 경량 탱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톰 딜레이는 사람 이름이었네요. 시마로는 현재 미국 앨리바마주 현츠빌에서 대형 수소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톰 딜레이는 향후 하나솔루션과 함께 업무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인수 작업을 끝낼 계획이며 인수 자금 수백억 원대를 포함해 2025년 총 1억 달러, 1,100억 원이죠. 투자해 글로벌 수소 탱크 사업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 20일 1조 2천억 원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 저장 유통 부분에 1,0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딜레이 인수와
투자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가 기대되는 상황에서요. 김병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름답네요. 셀트리온 경영진은 내부 임직원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일 임직원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치료제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3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문제까지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의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과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한 바 있죠. 이영욱 기자가 취재했어요. MLB 야구 보자 좋아하시는 분들 무신사 월간 판매 1등이라고 하는데요. FNF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왜냐고요? 2017년 5,600억이던 FF 매출은 작년에 9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FNF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고요. FNF 쳐보겠습니다. FNF 나오죠? FNF 시총 1조 3천억, 당기순이익 800억, 영업이익 1,000억.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 현재까지 600억, 700억 정도 하고 있네요. 아직 4분기를 더 해야 됩니다. 9개월 동안이니까요. 자, 그렇게 보면 작년보다는 약간 낮겠네요. 1조 2천억 정도면 PER이 10에서 15 정도 되겠네요. 10에서 15년이면 원금을 건진다는 얘기니까요.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고요. 강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GF 그룹 사우스 스프링스 시식한다. 네, 요거 아까 전해드린 뉴스입니다. 이영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에 연연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될까요? 더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테슬라 얘긴데요. 2008년 252명이던 종업원 수가 2014년 1만 명, 2017년 3만 7천 명, 2018년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이 혁신적일수록 종업원 수는 따라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테슬라는 앞으로도 기존 자동차 회사와 달리 급격한 규모 증가와 종업원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혁신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알파군의 경제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밴드에서 알파군의 경제뉴스 검색하시면 기사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알파균 경제, 알파군 경제뉴스를 쳐보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